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있는 사무실이 이제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같이 있는 단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좀 혼돈이 오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 8월 10일 전에 취득했으면은 당연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데 그 양도세 했을 때 거기서 좀 혼돈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확실하게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오피스를 취득을 할 때 만약 그게 분양권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우리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2010년대 초반에는 5년 동안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게 이제 4년으로 이제 줄어들어서 75% 감면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오피스를 들어오신 분들은 전입을 하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요층이 더 많으니까 주택임대사업자라고 등록을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 혜택도 좋으니까요. 일반 사업자는 그만큼 수요층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됐습니다. 만약 현재 오피스텔 같은 건 취득을 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일단 뭐 다른 요건을 떠나서 최초 분양자, 당연한 거죠. 등기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걸 취득하게 된 최초 분양자가 아니잖아요. 그걸 취득한 상태에서 10년을 등록을 해야지만이 취득세 감면을 해줍니다. 이제 이럴 때 조심을 해야 돼요. 잘못 10년 동안 다 코 끼는 거예요. 코 끼는 거. 왜냐면 내가 만약 주택을 팔 생각이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앞에 있는 스케줄을 모른다고 하면은 중간에 먼저 오피스를 처분해야 되는 상황도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분 다 토해내야 돼요. 과태료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하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지만 본인이 받았던 취득세 감면 부분,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부터 해가지고 모든 세금 다 토해내야 돼요. 과태료까지 나올 확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임대 10년 동안 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같은 이제 개업 공인 중에서도 고객들한테 설명드릴 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럴 바에는 그냥 업무용 오피스텔로 해라. 다 이제 그럼 손님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 동네의 수요층을 잘 판단하고 사셔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하신다면 그냥 업무용 오피스텔이 편합니다. 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단점이 하나는 뭐냐? 직장 의료보험에서 튀어나옵니다. 지역 의료보험 돼요.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좀 늘어난다는 부분,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지 오피스를 취득을 할 때 내가 나가는 세금보다 더 많은 이익이 생기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참고하시고 어떤 내용들인지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당연히 취득을 해야지, 취득을 했으니까 이제 취득세가 나오든지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나오잖아요. 취득은 당연히입니다. 8월 10일 전에 취득했냐 후에 취득하냐에 따라서 취득세는 완전히 틀립니다. 8월 10일 이전에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를 할 때는 주택세 산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8월 10일 이전에 취득을 했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이면은 양도시 중과 대상의 주택수 산정이 됩니다. 요게 좀 헷갈립니다. 8월 10일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그게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주택세 산정이 되는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부분에서 만약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후에 어떻게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10년 동안 보유하는 거는 장기 임대하면서 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보유는 취득 양도 중간에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니까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피스텔에 전에 나왔던 국토부 내용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쵸? 법 시행 이후에 신규 취득부부터 적용은 이겁니다. 이게 뭐냐? 취득세 이제 중과될 때 하는 내용이고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분양권은 이거를 주택으로 사용할지 사업용으로 사용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할 때는 주택세 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피스텔 분양권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거를 주거용을 할지 사업용으로 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4.6%, 그러니까 4%에서 이제 해가지고 4.6%가 나옵니다. 오피스텔은 무조건 4.6%예요. 이걸 감면받는 거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취득세에 감면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은 전에는 되게 좋았어요. 뭐 4년, 5년짜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10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셔야 됩니다. 자, 오피스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부분입니다. 자, 2020년 8월 10일 이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는 당연히 주택수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취득세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8월 10일 이후에 취득했으면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다른 이제 주택 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8%가 나온 거죠. 왜? 2주택이니까. 오늘의 모든 얘기는 이 취득세 부분은 이겁니다. 취득세 중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야 돼요. 당연히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로 들어가죠. 업무용 오피스텔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냥 상가라고 한번 보시면 돼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혜택이 워낙 많았고 주택세 산정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 이제는 오피스를 이제 뭐 감면받고 이런 부분도 10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몇 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업무용 오피스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마음도 속 편하고요. 생각보다 사업자로 들어오는 분들도 요즘 많으면 개인 1인 사업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요즘 거기 친구들 만나거나 걸어다서 보면은 뭐 오피스에 뭐 몇 채를 구입해도 주택세에 산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보일 거예요. 주택세 미포함. 막 플랜카드 보셨을 거예요. 뭐 인터넷이나 광고나 보셨을 텐데 그게 이겁니다.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중과는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아서 주택수 미포함이라는 얘기가 요겁니다. 다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때문에. 이 얘기가 당연히 얼마 전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에서 2주택 8%, 3주택 이상 거기 다 12%라는 거죠. 내가 오피스를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해서 모르고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하나 취득하게 되면 그게 규제지역이면 8% 나면 10억이면 8천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1%에서 1.5% 끝날 거를 나온 것만 10억이라면 1,000만원에서 얼마 정도 나올 텐데 이걸 8천만원 된다고 엄청난 겁니다. 세금이 6, 7천이 그냥 도둑 맞는 기분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취득세 부분은 뭐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부분은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분양자입니다. 우리가 등기가 나인 상태에서 누가 가지고 있는 걸 사셨어요. 분양권이 아니고 그걸 사셨으면 최초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이 안 됩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해도요. 이건 예전부터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10년을 하셔야 돼요. 10년. 코끼입니다. 코끼요. 잘못했다가 이제는. 옛날처럼 4년 5년짜리가 아니에요. 감면을 75% 받고 뭐 4년 동안 아니라 이제는 10년인 거예요. 무조건 10년이잖아. 아파트는 아예 안 되고요. 1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깁니다. 오피스텔 보통 5년, 6년 안에 팔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0년이면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요즘 워낙 잘 짓기 때문에 10년이라도 갈 수 있겠지만 보통 6년 정도, 5년, 6년 이게 지나면 갈아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럴 거면은 그냥 일반 사업자로 가시는 게 전 낫다고 봐요. 이제는. 정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취득세 감면 받는다 해가지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반 사업자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세로 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일반 사업자가 무등록밖에 없어요. 한 채를 가질 때는요.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더 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보유나 이제 그 양도로 갈 텐데 요거는 꼭 또 알고 계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본인이 일반 사업자예요. 이제 세입자들을 마칠 때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을 꼭 계약서에 넣어야 됩니다. 그냥 일반 사업자의 부가세가 아니라 밑에 여기는 주택이 아니라 사무실로 사용하는 그냥 일반 사업자라 상가나 사무실로 사용하는 거라 그러니까 꼭 명시를 해야 되고요. 혹시 만약 세입자가 그걸 모르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저도 그걸 꼭 봤어요. 그럴 때 날라와요. 세무서에서. 그럴 때는 소명하면 됩니다.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쵸?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 들어온 임차인이 계약 위반을 한 거거든요. 우리는 뭐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이란 거는 주택일 때 안 할 때는 그는 그 임대인이 합법적이 아닌 건데 이건 합법인 거예요. 난 일반 사업자라는 걸 통지를 했잖아요. 계약서에. 이런 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 일반 사업자가 폐지되고 주택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피스텔 보유는 취득분에서 나왔던 얘기라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8월 10일 이전이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고요. 이후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 이분들은 많이 아셔도 큰 의미가 없는데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때 좀 헷갈립니다. 한 채. 요거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될 수도 있고요. 아주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해 두시면 쉽게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오해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양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 부분입니다.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지만 8월 10일 이전에 취득을 했더라도 그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 주택을 딴 거 가지고 있어요. 그걸 팔았어요. 그게 규제적이라고 하면은 중과가 됩니다. 내년 6월달 넘어가게 되면 2주택이면 10에서 20%는 하고 3주택이면 20에서 30% 늘어나잖아요. 그거 플러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돼요. 당연히 그러면 1주택이 아닌 이상이니까 비과세 혜택도 못 받아요. 세금이 조금 나올 게 매덕 이상 나올 수가 있어요. 계산은 굳이 이거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우리에 있는 위에 주민들도 요거에서 혼동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 전에 이거 발표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거 주택임대차 하니까 나는 주택세 산정이 안 되겠지 하다가는 딱 요게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내 주택을 만약 팔 거라고 하면은 꼭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관심 있고 하는 사람들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에 세금 낼 때는 세무사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게 가지고 있는지도 꼭 확실하게 설명드리고요. 요거 잘못 오해했다가는 조금 나오는 돈이 억대 이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 못 잡니다. 병나요. 요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요게 취득 부분하고 되게 혼동이 오시더라고요. 요런 것만 딱 중심만 잡아주시면은 전혀 흔들림이 없고 혹시 파실 일 있으면 꼭 세무사하고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내년 6월 1일 날 양도세 중과되는데 조정 대상,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데 주택이 그게 규제지역이었어요. 그러면은 내년 6월 1일부터는 1주택이 2주택 그 오피스까지 2주택이 20%예요. 그리고 3주택은 30%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배제돼요. 엄청난 세금이 난다. 엄청난 세금이. 자, 20에서 30% 늘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 8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거냐고 이후냐에 따라서 또 틀려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오피스는 무조건 주택이에요. 요 부분만 딱 생각하시고 만약 파신다고 하면은 어차피 주택이 더 세금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좀 내 오피스텔이 과태료 내더라도 그걸 처분하는 게 낫습니다. 잘 판단을 해보죠. 세무사한테 물어보시고 얼마큼 나오는지까지 다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파는 시간을 늦춰야 됩니다. 오피스텔의 그 임대 조건을 다 마치고 그걸 판 다음에 이걸 파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세금을 맞을 수 있다는 거. 그 오피스텔 부분이 이번 년에 많은 혼돈을 가져왔던, 일반인한테 혼돈을 가져왔던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위에 그 한 분이 내려오면서 설명을 물어보길래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요걸 딱 구분 설명하니까 확실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너스로 요거까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출처는 이제 카페 임산부에서 가져온 건데요. 오피스텔은 이제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매입 임대 주택의 요건입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그 전에 이제 취득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보시고 충분히 본인이 이런까지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혹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